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 제가 좀 급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잠깐 좀 끊긴 했는데, 일단 우리가 내 종목을 볼 때 사실 내 종목을 매수해서 오르냐 내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죠. 작게. 그럼에도 불안하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내 종목을 사기 전에 진짜 샀을 때 오를까 내릴까를 고민할 때 기업의 어떤 실적도 보는 거고, 그럼 이 회사를 실적이 좋다면 최근에 누가 사고 있을까도 보는 거고,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이 속해 있는 업종은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 하나만 잘 된다고 음식점 전반이 잘 된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업종들이 모여 있는 우리 지수는 어떤가 또 보는 거고, 이런 지수들 각 나라의 지수들 중에 대장인 뉴욕 지수. 사실 이 말하는 게 어감이 안 좋아서 아마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뭐 다우라든지 S&P 500, 나스닥 얘네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이렇게 같이 한번 보자라는 것인데, 핵심은 내 종목을 샀을 때 오를까 내릴까 이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많은 것들을 보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뭐 금리라든지 어떤 환율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이유 역시도 내 종목을 샀을 때 오를까 내릴까 이것 때문에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 많은 것들이 다 확실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애쓰는 거예요. 용 쓰는 거. 내 종목 수익 어떻게 한번 내볼까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업종을 이렇게 봤는데, 흔히 저번에 언제든가요? 한 2, 3년, 3, 4년 전인가? 4, 5년 전인가? 이때 3, 4년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우리 지수를 한번 보면, 이게 우리 지수 01 한번 쳐주세요. 우리 지수가 요때였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언저리였나? 이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이 언저리 때, 짐 로저스인가? 라는 사람의 기사가 나왔는데, 어땠냐면, 이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어떠한 예측으로 이 언저리 구간 때에 아주 급하게 그 사람이 우리 한국 증시를 사고 싶은데, 우리 한국 증시 중에서 어떤 업종에 그 종목 안에 어떤 종목들이 좋은지를 아직 못 찾았는데 시장이 오르는 거는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급하게 이 사람이 샀던 게 ETF예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에 ETF로 샀는지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종목 분석할 시간이 없었을 때 이 사람은 급하게나라도 분명히 그 업종이 다 갈 거니까 ETF를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장인 종목을 찾자 이렇게 생각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부 시장을 아주 어려운 게임이다라고 보는 입장의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은 하지 마라, 아예 그냥 ETF만 해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ETF라는 것은 흔히 펀드랑도 많이 비교를 해요. 펀드는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 펀드 안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겠지만, 펀드는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냥 코스피 전체를 펀드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을 거고요. 이걸 인덱스 펀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혹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만 모아놓은 펀드도 있을 거고, 예전에 이런 펀드들 많이, 지금도 있었지만 예전 한 15년, 20년 전부터 펀드가 좀 붐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성격이 좀 더 빨라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냐면, 펀드는 종가를 그 전날의 그 종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 뭔가 좀 느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HTS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는 펀드만 있어도 그냥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았던 거를, 매일매일의 시세를 보는 이 HTS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매일매일 보고 싶은 어떤 부분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수료도 좀 높고 환매를 해도 조금 있다가 돈이 들어오고 며칠 후에 이런 부분을 있기 때문에 요것을 이 펀드를 예를 들어서 뭐 헬스케어 펀드라고 해볼게요. 이 헬스케어 펀드를 그냥 주식처럼 거래소 시장에 상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종목인 거예요. 주식 종목처럼 매수 매도 할 수 있게 만든 게 ETF.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이 있고 그래서 보통 펀드 매매하는 것처럼 펀드라는 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하는 게 아주 정석처럼 이야기되어지는데 이게 ETF처럼 주식처럼 이렇게 상장해 버리니까 이 펀드를 주식처럼 매수 매도하는 케이스가 많아졌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시장의 심리를 보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펀드를 잘 활용하는 거는 매우 괜찮은 방법 같아요. 아까 그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종목을 찾기 어려울 때는 그냥 ETF 업종을 사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죠. 뭐 5G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 통신 SK텔레콤을 사야 되나 KT를 살까 뭐 고민될 때 그냥 통신 ETF를 사버리는 거죠. 관련된 이런 거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일단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고 혹은 시장을 보는데 더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코스피 지수를 자세하게는 설명은 뭐 다음에 한번 해보겠지만 이거를 상장 지수화 시킨 ETF는 요거예요. 코덱스 200. 코덱스 200. 근데 이거를 레버리지라고 해서 수익률을 좀 더 높게 해서 만들어 놓은 ETF도 있어요. 똑같은 모양이에요. ETF 200이나 레버리지나 똑같은 건데 저는 보통 레버리지로서 시장 심리를 조금 더 보려고 해요. 왜냐면 ETF는 매수 매도가 되니까 심리가 반영돼요. 근데 아까 그 업종은 심리보다 조금 늦게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ETF로 조금 더 명확하게 시장을 좀 심리를 보자라는 이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헬스케어 맞죠 이게? 예, 헬스케어라고 딱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타이거 헬스케어라고 나오죠. 네. 이 별게 아니에요. 뭐 여기 보면 타이거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앞이 뭐 여기 앞에 보면 코덱스라고 써 있는 네. 것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운용사의 이름을 딴 거예요. 코덱스라고 하면 삼성이 만든 ETF인 거고 타이거라고 하면 미래에셋이 만든 ETF인 거예요. 이 앞에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대신에 ETF도 보면 여러 개 ETF가 있을 수 있어요. 헬스케어라는 ETF를 삼성도 미래에셋도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중에서 거래량이 그래도 가장 많은 ETF를 선택해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타이거 헬스케어 ETF를 보면 이 안에 여기 아까 표시해놨던 이런 구성 종목들이 있는 거예요. 이 밑으로 더 내려와 보면은 종목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이만큼의 ETF 종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거꾸로 이렇게 해도 보기도 해요. 아까 우리는 종목부터 보고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업종부터 먼저 보고 업종이 괜찮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대장주를 찾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오늘 많이 오르는 것은 이런 식의 한독, 셀트리온 얘네들이 좀 오르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또 많이 빠지는 거는 거꾸로 해서 신라젠이 오늘 1등으로 많이 빠지고 덴티움, 녹십자셀 이런 애들이 많이 빠지고 있죠. 이것들을 다 하나로 뭉쳐놓은 게 타이거 요- 헬스케어. 헬스케어 ETF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장을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아까 이 여행 레저 아까 한번 보면 여행 레저에서 보면 이게 전부일 텐데요. 여행 레저에서 지금 잘 글씨 안 보이죠? 보여요. 파라다이스를 매도했었나요 아까? 네. 그렇죠. 이 파라다이스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 파라다이스라는 이 종목
그 찍었을 때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비슷한 종류의 업종들이 속해 있는 종목들이 속해 있는 ETF는 이렇게 여행 레저. 좀 다르죠. 여행 레저는 좀 치고 올라가는데 파라다이스는 왜 좀 이렇게 흘렀지? 이런 모습 혹은 흐르는 척만 하는 건가라고도 생각해보거나 그래서 여기를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아난티라는 종목이 확 올라갔고 파라다이스 빠지고 있고 모두투어 빠지고 있고 GKL은 좀 오르고 있고 강원랜드도 좀 오르고 하나투어도 빠지고 테슬라 이게 좀 애매하죠. 이게 보면은 그래도 대부분의 종목은 조금 흐르는 듯한 느낌이 더 많죠. 빠진 종목들을 보면 그렇죠. 근데 일부 아난티라는 종목, 뭐 강원랜드라는 종목 이런 종목 한두 종목이 지수 이 ETF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렇죠 올려놓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행 레저 이 ETF는 상승하는 듯 하는데 왜 내 종목 멀쩡한데 파라다이스는 왜 이렇게 빠지지라고 했을 때 이 종목들이 속해 있는 것 중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일부 종목 아난티라든지 강원랜드 같은 종목들이 ETF 지수를 조금 왜곡시켰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여야 될 필요도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러면은 이것으로 역시 또 한번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역시 이렇게 나눠 놓긴 했어요. 이렇게 1번 상승, 2번 조정, 하락, 반등 이 업종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한번. 네. 일단은 여행 레저는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하려는 이런 아니 상승 최근 약간의 상승 이렇게 길게 보면 약간은 좀 이렇게 올리는 이런 듯한 느낌이 좀 나오긴 해요. 헬스케어는 이게 조정인지 하락인지 아직은 애매한 정도의 모습이 좀 나오긴 해요. 이 지수상으로만 보면. 미디어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는 한동안 좋았다가 많이 빠졌죠. 지금 상당히 무서운 자리예요. 제 아프리카 TV도 여기 한번 볼까요? 없네. 없기는 한데 비슷할 수는 있겠다. 그렇죠. 비슷하게 볼 수도 네,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이 미디어 컨텐츠라는 것을 문구려면 그래도 대장 업종들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 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제가 그게 어디에 들어간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근데 얘네 미디어 컨텐츠 애들 중에서 보면 뭐 쇼박스라는 애는 무섭게 빠지고 있고 JYP, 그죠? YG, 키스트, SM, J 콘텐츠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역시 좀 안 좋은 모습이네요. 그리고 건설주 저 요새 현대랑 GS건설 관심 갖고 있는. 볼까요? 건설주 ETF는 지금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한 모습이긴 하죠. 근데 역배열은 역배열이긴 해요. 네. 대림건설 최근에 제일 잘 나가고 있죠. 네. 그리고 다른 애들도 한때 많이 이렇게 빠졌다가 좀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긴 했고, 그 다음에 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애들도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현재 할 때는 대림산업은 무섭도록 계속 치고 가는 모습이 현재 나오긴 하죠. 성공밴드, KCC, 대우건설, 생명량이, 태양건설 이렇게 방송통신 여기도 종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방송통신 관련한 애들은 이렇게 이 정도가 있구나.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KT, LG 뭐 이런 것들도 있고 SK텔레콤도 있고 방송사도 있고 또 뭐 있나요? 또 이제 IT 쪽 애들은 옆에 종목 보면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종목 IT 애들 확실히 안 좋죠. 빠진 지 오래됐죠. 화장품 애들은 어때요? 안 좋은데요. 그렇죠. 화장품 애들 안 좋죠. 네. 근데 이
이게 약간 애매한 느낌의 것들도 많아요. 뭐 이러냐면 분명히 화장품 애들의 실적은 좋은 애들도 있고 안 좋은 애들도 있고 한데 이 실적과 무관하게 다른 이슈로 오르고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뭐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면 중국에서 한국에 너네들 요즘에 왜 이래? 뭐 사드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약간 규제를 할 거야. 한국 업체들 이러면 실적은 아직 반영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먼저 막 빠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바이오도 역별이 됐죠. 뭐. 일단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역별된 애들이 나중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금 기다려.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네, 패스해도 예. 돼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자동차. 자동차? 잘 안 보이네요. 보인가요? 자동차는 어때요? 좀 길게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보면은 쿵 빠지고 쿵 조금 올랐지만 다시 쿵 쿵. 그러면 또 조금 반등하고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추세적으로 보면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빠진 거겠죠. 그죠? 왜요? 자동차 관심 있나요? 아니요, 그냥 요새 차들 많으니까. 뭐 전기차든 수소차든. 그러니까요. 이게 애매할 때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주가가 오르죠.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좋은 뉴스들이 또 나와요.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또 주가가 빠지면 또 금세 또 안 좋은 뉴스들이 또 나와요.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요때 요 몇 달 사이에 자동차 시장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뉴스라는 것을 나중에 이야기 한번 해보겠지만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뉴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지수를 추후에 설명해주는 역할이 좀 많아요. 또 뭐 볼까요? 종목, ETF 뭐 볼까요? 최근에 반등을 모색하는 아주 중공업. 저 중공업. 삼성이랑 네. 중공업은 어때요? 이렇게 보면 좀 횡보하는 이런 느낌으로 보이죠? 이게 추세적으로. 근데 일단 정배열의 시작은 뭔가 있는 듯한 느낌이 나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 이 정도이긴 해요. 삼성중공업, 현대미포. 되게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이 더 업종별로 이렇게 딱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비교도 되고. 그렇게 같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음.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눌러보는 거죠. 근데 확실히 얘네들이 최근에 그래도 시장과 무관하게 조금 더 강한 종목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래봤자 일부인 것 같긴 한데, 딴 거 뭐 볼까요, 뭐? 관심 있어요. 보고 싶은 것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하여튼 이쪽 애들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보험. 이게 이렇게 보니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계속 빠지고 있었던, 예. 지금도.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히 역별이 되어버리고 난 거는 나중에 이렇게 보면 역별이 되잖아요. 역별이 되고 분명히 이렇게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것은 다음에 해볼 수 있고 초기 때는 확실히 이렇게 가는 구간이 있죠. 이 구간.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나의 트레이딩 영역이다라고 설정하는 게 좀 안전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락할 때 이런 V자 반등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면 이건 정말 난감한 거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락해버리면. 그쵸. 그래서
이런 업종들을 중요하게 보고 마지막에 이런 애들이 다 합쳐진 게 코덱스 200, 코덱스. 뭐 레버리지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옆에 보면 밑에 보면 코스닥도 있죠. 코스닥 레버리지도 같이 이렇게 항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목을 먼저 보지 말고 처음에 꼭 시장을 먼저 봐야 돼요. 시장 보고 그 다음에 내 종목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종목엔 문제가 없는데 왜 빠지지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시장과 좀 연관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뭐 혹시 궁금하신 거나 뭐 볼 거 뭐 있을까요 한번? 아니 이거는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네. 제가 약간 거꾸로 먼저는 일단 공감 먼저 하게 제 관심 종목에서 있는 것들에서 위로 업종 먼저 보고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거 찾을 거나 아니면 할 때는 크게 시장 먼저 보고 세부적으로 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자주 봐야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탑다운 방식이라고도 하고 반대로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 이 방식이 있는데요. 별건 아니고요. 탑다운은 그냥 위에서 먼저 보겠다는 소리예요. 아, 뉴욕 글로벌 대장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뭐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지, 업종들은 누가 제일 잘 나갈까, 이런 거죠. 우리 코스피 지수가 우상향하고 있다면 우리 코스피 지수를 우상향하게 만든 업종은 누구지 해서 그 업종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업종에서 가장 이 업종의 우상향에 기여를 많이 하는 종목은 누구지?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 종목, 여러 개 종목 중에 딱 하나의 종목을 찾는 게 탑다운 방식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거꾸로 여러 개 종목들을 보다가 나 이 종목이 좋아. 딱 집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속한 종목은 업종은 어떠지? 뭐 이렇게 거꾸로 위로 올라가서 시장을 분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이 보통 시장의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방법을 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종목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이 바텀업으로 하게 되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아, 장기 투자 여러 종목들 실적이 좋은 것들을 시장과 무관하게 일단 가보는 거예요. 시장 이렇게 실적이 좋으니까 막 가다가 시장이 빠지면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리고 더 버텨보면 또 종목의 힘으로 가는 이런 모습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고, 탑다운은 무조건적으로 시장을 무조건 따르기는 않겠지만 내가 산 종목이 만약에 왜 이러지 했는데 업종도 이상하고 지수도 세계 증시도 이상하다라고 하면 좀 물량 조절이나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도 있는. 그래서 탑다운 방식이 오히려 뭐 단기냐 장기냐 나누기가 어려운, 그냥 시장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이쪽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긴 해요. 왜냐면 시장이 빠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일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 시장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네. 빠지니까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지금 최근에는 대부분 흐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아주 일부 종목들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얘네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탑다운 방식이 좀 나랑 맞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고, 반대로 예전에는 시장이 이렇게 좋아질 때 있잖아요. 이때는 대충 사도 다 올랐던 시기였었어요. 작년에는. 특히 작년에는 딱 요 구간이 엄청 강했던 시세를 냈었어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도 일부 강했지만 조금 힘이 빠지고 마지막에 지수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상당히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안 샀었어요. 이때도 진짜 올라가나? 왜냐면 이 전고점을 뚫을 수 있나? 올라갔다 빠지겠지? 뭐 이런 모습에 많이 안 들어왔었어요. 생각보다. 이때는 대놓고 들어왔거든요. 그때부터 시장이 빠졌어요. 자,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장을 볼 때.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일단 오늘 ETF 업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네요. 네, 혹시 좋았어요. 뭐 또 볼 거 있을까요? 궁금하신 거나? 그러면 관심 종목에 이거 조금 더 그 뭐지? 우리 산업이었나? 네. 이런 거는 그때 막 그러셨잖아요. 정배열은 아니잖아요, 사실. 애매하죠. 지금 모이는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지켜만 보고 그냥 정말 정배열이 됐을 때 진행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죠. 이런 애매한 거 요새 이런 좀 애매한 그쵸. 것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서는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산업이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종목일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런 종목이 아니면 그냥 이 종목 그대로 힘으로도 한번 매수해 볼 수도 있겠다. 수급이나 이런 부분으로 실적이랑. 근데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업종이면 지수를 같이 보면서 해볼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산업은 좋은 뉴스들이 최근에 보면 많아요. 근데 그 똑같은 뉴스가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최근에 본 사람은 이게 새로운 뉴스 같은데 한참 됐어요. 그 뉴스들, 좋은 뉴스들 나온 거.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종목을 찾는 것도 있지만 사고 싶은 ETF 종목도 한번 찾아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되게 보니까 신기해서 ETF를 하나 매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방식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똑같아요. 그냥 우리 왜 네. 막 예를 들어서 아까 요새 제가 건설 쪽에 만약 관심 있다고 치면 이거 보다가 매수 진행 네, 똑같아요. 버튼한 거는 화면은 예. 똑같고 종목 사는 거 똑같아요. 시가 넣고 똑같아요. 하는 것도 매도도 그냥 바로바로 그냥 네. 실시간. 그리고 살 때, 팔 때 그냥 시장가로 하세요. 네, 시장가. 가격을 정해 놓으면 애매한 상황들이 좀 나와요. 맞아요. 네. 타이밍 놓치고. 네. 일단은 뭐 몇 분 정도 된 거죠? 거기 몇 분 녹화돼 있죠? 27분. 27분 거의 다 됐네요. 일단 요 정도로 오늘 마무리해보고 다음 주에는 네. 이 업종이랑 지수 그리고 특히 지수를 분석하는 거를 조금 더 지수 깊숙이 분석. 나가볼게요. 네. 지수를 분석하고 ETF를 실제 매매하고 네. 그리고 ETF의 매매의 가장 핵심은 저는 적립식 매매라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적립식 매매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적립식 매매를 저희가 동영상 찍은 거 있는데요. 그 링크를 한번 드릴 테니까 네. 한번 한번 미리 보고 올까요? 미리 먼저 보시고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